자, 이제 우리 자이스토리 화학 1 드디어 마지막 실전 모의 5회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그림은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각 용기에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를 같은 분자수가 되도록 채운 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 볼게요. 기억. 세 기체 모두 원소이다 했는데 수소 H2, 산소는 분자식 O2, 이산화탄소는 CO2죠. 가하고 나는 각각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원소라고 부를 수 있지만 다는 CO2니까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분자죠.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원소가 만났기 때문에 원소라고 부를 수가 없겠다. 다는 화합물이다. 기억, 틀린 얘기 되겠죠. 그 다음 니은, 가와 나의 밀도비는 1대 8이다 했는데 가, 나 모두 보시면은 지금 분자수가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같은 부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왜? 같은 온도와 압력이니까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 밀도비를 따지려면 뭐만 따지면 되겠다? 분자량의 비만 따지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소의 분자량 계산해보면 H2니까 2가 될 테고 산소의 분자량 O2니까 3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밀도비 어떻게 되겠다? 질량비랑 같다 그랬으니까 분자량의 비랑 같다 그랬으니까 2대 32가 되겠죠. 약분하면 1대 16 되겠네. 니은 틀렸죠. 그러면은 3번, 5번, 4번도 안 되고 1번도 안 되겠네. 기억, 니은 다 틀리니까. 그럼 맞는 거 당연히 디귿이 돼야겠죠. 한번 봅시다. 다는 가보다 원자수가 많다 했는데 똑같이 분자수는 4개로 같지만 뭐요? 수소는 분자 하나당 원자가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산화탄소는 분자 하나당 원자 3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다가 가보다 원자수가 많겠죠? 여기서 그냥 세봐도 되는 거고 가는 8개, 다는 4, 32, 12개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 1번에 디귿 맞는 얘기 되니까 정답 2번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2번 볼게요. 그림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가, 나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두 기체 분자식은 각각 A, B2하고 B2 둘 중 하나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둘 중에 어떤 게 분자량이 크겠어? A, B2하고 B2 중에선 A, B2가 분자량이 크겠고 분자량이 크다는 건 질량이 같을 때 부피를 어떻게 돼? 부피가 더 작다는 얘기죠. 분자량이 크다는 건. 따라서 같은 질량 X를 가질 때 부피가 작은 가가 A, B2가 되겠고 나가 B2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보니까 부피가 2배가 차이나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건 분자량으로 따지면 뭐가? A, B2가 B2보다 2배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얘기는 뭐가 되겠어? A, B2하고 B2의 분자량 차이는 얼마만큼 나겠어? A만큼 나겠죠. A의 원자량이 B의 원자량보다 몇 배? 2배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죠? 분자량이 A, B2가 B2보다 2배 크니까 이 말은 뭐야? A가 지금 둘의 분자량 차이는 A만큼 나는 거잖아. A가 B2의 분자량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얘기는 A의 원자량이 B 원자량의 2배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B2이다. 가는 A, B2가 돼야죠.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원자량은 A가 B의 2배이다. 방금 얘기했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Xg에 포함된 원자 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왜? 부피가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왜? 같은 온도 압력에서 부피가 많으면 부피비 이퀄 몰수비였으니까 이렇게 따져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나가 우리 분자량이 작은 걸 알고 있으니까 같은 질량의 원자 수는 더 많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자 수네 분자 수가 아니라 틀린 얘기,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원자 수면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 자, 분자 수는 어떻게 돼요? 분자 수는 가보다 나가 2배 더 많죠. 근데 여기다가 원자 수는 어떻게 해야겠어? 한 분자당 가지고 있는 원자 수를 곱해줘야 되니까 가는 A, B2니까 한 분자당 원자 수가 3개죠. 따라서 이렇게 따질게. 가는 1몰, 나는 분자가 2몰 있다고 하면은 1몰 곱하기 3에서 가는 3몰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가의 원자 수는. 그럼 나의 원자 수는 어떻게 되겠어? B2가 2몰 있는 거니까 원자는 2 곱하기 2가 돼서 4몰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래도 나가 가보다 많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2번에 니은 디귿 맞으니까 정답 4번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다음은 기체 X2와 Y2가 반응해서 기체 XY3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반응식 그냥 써 있고요. 자, 그림과 같이 1몰의 X2와 4몰의 Y2를 용기에 넣고 어느 한 기체가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켰다. 반응 후 용기에 들어있는 물질은 나타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우리 반응식부터 완성을 시켜줄까요? X2하고 Y2 반응해서 XY3 되면 개수비 어떻게 맞춰주면 되겠어? 여기 2 써주고 여기 3, 그죠? 그리고 여기 1 되면 되겠다. 이 정도는 우리 간단하게 맞춰줄 수 있죠. 자, 이때 우리 그럼 X2하고 Y2 1대 3의 비로 반응하는 거 알고 있는데 X2, Y2를 각각 1몰, 4몰 넣어줬다고 그랬어. 그럼 뭐가 먼저 소진이 되겠어? X2가 먼저 소진이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남아있는 거 뭐가 되겠고, 일단 XY3가 얼마만큼? 1몰, X2가 1몰 반응했으니까 XY3는 2몰 발생해야겠고요. 그리고 Y2 얼마나 남겠다? 3몰 반응했는데 4몰 넣어줬으니까 1몰 남겠다. 죄송합니다. 1몰 남겠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우리 양을 계산해주고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A 플러스 B는 2C이다. A는 1, B는 3, C는 2니까 1 플러스 3은 2 곱하기 2다. 맞는 얘기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나에는 X2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Y2가 남아있네.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전체 기체의 몰수 B는 가대 나가 5대 3이다 했어요. 가는 총 몇 몰? 1몰, 4몰 있으니까 총 5몰이 남아있고요. 나는 2몰, 1몰이니까 총 3몰이 남아있다. 5대 3에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3번의 정답 뭐가 되겠어요? 네, 3번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요. 그림은 가시광석 영역의 수소 원자 스펙트럼과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 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쭉 볼까요? 일단 스펙트럼 자체가 가시광석 영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떤 계열? 발머 계열이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 발머 계열은 주양자수 어디로 떨어질 때? 2로 떨어질 때다 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원자 모형 얘는 A만 볼까요? A는 2에서 1로 떨어진다. 그죠? B는 무한대에서 어디로? 지금 2로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봐줄 수가 있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A하고 B의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면 뭐의 에너지 크기가 더 크다 그랬어? 이거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죠? A가 B보다 크다 그랬어요. 아무리 무한대에서 떨어져도 주양자 수가 2로 떨어지는 거면 주양자 수가 1로 떨어지는 것보다 에너지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보기 봅시다. 기억. 가는 전자전이 A에 의해서 나타난다 했어요. 가는 보시면은 발머 계열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파장이 제일 큰 거죠. 파장이 제일 크다는 건 에너지가 제일 작다는 걸 나타나고, 그러면은 발머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면 뭐야? 일단 주양자수 2로 떨어지니까 3에서 2로 떨어지는 게 파장이 제일 긴 거,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되겠죠. 근데 전자전이 A는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발머 계열도 아니네. 얘는 라이먼 계열이죠.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전자전이 B에 의한 파장은 400나노미터보다 더 짧다 했어요. 얘는 조금 문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진다는 것 자체도 일단 주양자수 2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도 발머 계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좀 예외로 두는 게 거의 이제 자외선에 가까운 파장의 빛을 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따져도 되고, 자, 그냥 B하고 지금 400나노미터 여기 있는 녀석하고의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주양자수,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는지만 비교해주면 되니까, 가는 아까 3번에서 2로 떨어지는 거죠. 주양자수.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두 번째니까 4에서 2로 떨어질 거고, 여기 있는 얘는 5에서 2로 떨어질 거고, 여기 400나노미터 근처에 있는 얘는 6에서 2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7에서 2로 떨어지는 녀석이 되겠죠. 그럼 잘 보시면은 지금 이 7에서 2로 떨어지는 파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400나노미터보다 파장이 짧다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B는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7에서 2로 떨어지는 애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높겠죠. 그럼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파장은 더 짧아져야 되는 거고,
7에서 2로 떨어지는 애도 400나노미터보다 파장이 짧은데 당연히 B도 400나노미터보다 더 짧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니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수소 원자의 ES와 EP의 에너지 순위는 같다라고 했는데 수소 원자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나머지 다전자 전자가 여러 개 있는 원자들은 ES와 EP의 에너지 순위가 같을 수 없겠지만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ES와 EP의 에너지 순위가 같아진다.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니은 디귿 맞는 거죠? 4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5번 봅시다. 그림은 원소 A, B, C, D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양성자 수는 결국 뭐랑 같아요? 원자 번호랑 같으니까 원자 번호 우리가 직접 따져보면 좋겠죠? A, B는 어떻게 되겠어? 둘 다 양성자 수가 1이니까 수소다. 그죠? 그리고 C, D는 양성자 수가 8개니까 원자 번호 8번 산소다 얘기할 수 있겠네. 여기다 이제 질량수만 표기해주면 되겠죠? 질량수는 뭐가 되겠어?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니까 A는 질량수 하나 1이죠. 그리고 B는 질량수 1 더하기 1에서 2가 될 테고 C는 중성자 수 8개니까 8 더하기 8에서 16 그리고 D는 질량수 8 더하기 10에서 18 뭐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B의 질량수는 A의 2배이다. 1하고 2니까 당연히 2배 맞죠? 다음 니은 C와 D는 원자 번호가 같다. 왜?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B2D는 A2C보다 한 분자당 전자수는 그대로가 돼야죠. 왜? 전자수는 결국 양성자 수랑 같아지는 거니까 둘 다 결국은 H2O 되는 거잖아. 당연히 한 분자당 전자수는 같아야겠다.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맞는 거 기억 니은이죠. 5번의 정답 3번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6번 그림은 탄소 원자의 몇 가지 가능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쭉 살펴볼까요? 먼저 나하고 다 같은 경우는 지금 1s, 2s 두 개씩 가득 차 있고 EP만 지금 배치되어 있는 전자의 형태가 다른 걸 봐줄 수가 있어. 근데 어때요? 어차피 우리 EPX나 EPY나 EPZ나 모두 에너지 준위는 서로 같다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나하고 다는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다.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하고 라는 어때? 가 같은 경우는 1s, 2s 가득 차 있지만 지금 EPX에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쌓아훈 파죠. 낮은 순서대로 한 개씩 2개만 해가지고 EP에 전자를 2개를 놔줘야 한다면은 먼저 한 곳 EPX에 2개를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EPY나 EPZ의 전자 하나를 여기다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안 돼 있잖아. 따라서 가는 어떤 규칙? 낮은 순서대로 한 개씩에서 틀렸으니까 훈이죠. 훈트 규칙에 위배되는 거고 훈트 X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고 얘는 들뜬 상태다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라도 지금 보시면 ES에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EP를 채워야 되는데 ES에 전자 하나만 놓고 EP를 채웠잖아. 그럼 얘는 어떤 규칙? 낮은 순서대로 전자를 쌓아야 되는데 못 쌓았으니까 쌓음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고 라도 들뜬 상태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나가 가보다 안정한 전자 배치다. 왜? 나는 바닥 상태고 가는 들뜬 상태니까 기억 맞죠? 다음 니은 다에서 E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와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것만 단일 전자 원소일 때만 대놓고 얘기하면 뭐야? 단일 전자 원소는 수소 얘기하는 거죠. 수소일 때만 같은 주양자 수를 가질 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지만 여기는 다전자잖아요. 탄소는 전자가 6개나 되기 때문에 다전자 원소로서 오비탈당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서로 다르더라.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라는 들뜬 상태이다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들뜬 상태. 디귿 당연히 맞네요. 그럼 6번의 기억 디귿 맞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7번 볼게요. 그림은 2주기 임의의 원소 A, B, C, D의 전기 음성도와 원자 반지름 및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는 각각 베릴륨, 플로린, 나트륨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소, 산소 중 하나이다 했어요.
그럼 일단 어떻게 따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기음성도부터 따져줄까요? 전기음성도 4.0인 거 일단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녀석은 뭐겠어? D는 플로린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도 전기음성도 따지면은 제가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될수록 주기율표 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라고 했죠. 따라서 세 개 중에서 뭐가 산소가 제일 그러니까 플로린 빼고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산소가 C가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엔 당연히 B가 질소가 되겠고 베릴륨은 A가 되겠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원자 반지름은 가이다 라고 했는데 원자 반지름 한번 따져달라 얘기를 했네. 지금 가, 나가 각각 원자 반지름 아니면 이온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플로린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자 원자에서 이온이 될 때 어떻게 돼요? 플로린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죠. 그럼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될 때는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 당연히 둘 중에서 어떤 게 작은 게 원자 반지름이 되겠다. 원자 반지름에서 전자를 얻으면 반지름이 커지면서 이온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나가 원자 반지름이고 가가 이온 반지름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틀렸죠? 그 다음 니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했어요. 자, 제1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주기일 때, 그쵸? 지금 전부 다 2주기잖아. 같은 주기일 때는 어떻게 될수록 족이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하겠죠. 따라서 A랑 B랑 비교하면 N이 질소가 더 원자 번호도 크고 족도 크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거 당연히 디귿 되겠죠. 기억 니은 다 틀렸으니까 디귿 볼게요. 공유 전자쌍은 B2가 C2보다 많다 했어요. B2는 N2고 C2는 O2잖아. 자, N2는 질소와 질소 사이에 삼중결합하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있는 거 알고 있고 O2는 산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결합 두 개 하고 이렇게 아니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총 4개 있는 거죠. 그러면 공유 전자쌍은 지금 N2가 O2보다 하나 더 많네요. 디귿 맞습니다. 7번의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8번 볼게요. 그림은 원자 A, B, C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보시면 총 전자가 6개네. A는 탄소 되겠다. 그죠? B는 총 전자가 몇 개요? 하나, 2개, 2개, 여기 4개 있으니까 8개죠? B는 산소. 그 다음 C는 2개, 2개, 6개, 1개니까 총 전자 11개네. C는 나트륨 되겠다. 자, 이 상태에서 보기 볼게요. 1번 A, 탄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2개이다. 탄소는 지금 가장 바깥쪽 껍질 주양자 수가 2인 게 가장 바깥쪽인 거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고 있으니까 원자가 전자수 4개 돼야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B는 바닥 상태이다. 지금 산소인데 싸움파 낮은 순서대로 1개씩 2개만 전부 다 지켜지고 있는 거 우리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바닥 상태 맞습니다. 8번의 정답 2번 되네요.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3번 C, 나트륨은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몇 개? 주양자 수가 3까지 채워졌으니까 3개가 돼야겠죠.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둘 다 같은 2주기인데 같은 주기일 땐 뭐라 그랬어? 원자 번호 족이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랬어. 왜?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지니까. 그럼 A랑 B랑 비교하면 B가 더 족이 크고 반지름은 더 작아져야겠다. 따라서 A가 B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4번 틀렸습니다. 5번 홀전자 수는 C가 A보다 많다. 홀전자 수는 나트륨이 탄소보다 많다 했는데 탄소는 홀전자 수 몇 개야? 지금 하나, 2개 보이고 있고요. 나트륨은 총 몇 개? 하나 이렇게 보이고 있네. 당연히 탄소가 더 많네요. 5번 틀렸습니다. 그럼 8번의 정답 2번 되겠죠.